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해서 알고리즘보다는 자료구조에 대해서, 즉 그래프를 어떻게 그 컴퓨터에서 표현할 것인가, 데이터로 표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있을 알고리즘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트리, 또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큰 것이 그래프이고, 이 중에 특별한 그래프들이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정점들의 유한집합과 이 정점들을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되는 그런 자료구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물론 노드와 간선이 하나도 없는 빈 그래프, 빈 트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공집합이 아닌 정점들의 유한집합과 이 정점들을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된 자료구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는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간선의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방향 그래프라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무방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리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트리를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다시 되돌아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이 두 개의 노드가 간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인접, 정점, 또 이웃이라고, 이웃 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성이 있으면 A고 B면 B는 A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A는 B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좀 또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선에 이렇게 3, 7, 마이너스 5 등 여러 가지 값이 이 간선에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이 간선에 부여되지 않는 그래프를 비가중치 그래프, unweighted 그래프라고 합니다. 경로,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일련의 정점들, 노드들을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A에서 D로 가는 정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AB, AB, BC, CD가 경로가 되겠습니다. 경로의 길이는, 가중치 그래프는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가중치 합이 되겠습니다. 만약 얘가 비가중치 그래프이면 이 경로의 길이는 3이 됩니다. 3이 되는데, 만약 여기가 2, 5,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경로의 길이는 1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2, D 이런 경로가 있는데 여기는 1이고 3이면 이 경로가 더
짧은 경로가 되겠습니다. 얘는 길이가 4고 요거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 첫 번째 정점과 마지막 정점이 같은 경로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노드들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경로가 존재하면 이 경로를 사이클, 주기라고 합니다. 정점의 차수를 우리가 또 논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무방향 그래프에서. 그러면 이 노드의 차수는 4가 됩니다. 4.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노드의 차수는 4라 그러지 않고 진입 차수는 2, 진출 차수는 2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진출 차수는 3, 진입 차수는 2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의 오더라고도 하는데 그 오더는 방향성이 없을 때는 하나만 존재하지만 방향성이 있을 때는 in degree, out degree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모든 쌍의 정점들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로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 노드에서 이쪽 노드로 연결되는 간선이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역시도 연결 그래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모든 쌍의 정점들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노드로부터 이 노드로 가는 경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완전 그래프라는 건 모든 정점이 인접 정점이 되는 그래프를 말하고 완전 그래프이면 연결 그래프이지만 연결 그래프라고 해서 완전 그래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연결 그래프이죠. 모든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노드와 이 노드는 인접 정점이 아닙니다.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완전 그래프는 아닙니다. 부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의 일부를 떼어내면 그것이 부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의 부분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점들의 집합이 원래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겠고 간선들도 원래 집합에 있는 것의 부분 집합이 되면 이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노드의 수가 유한한 그래프를 유한 그래프라 그러고 보통 우리는 유한 그래프만 보통 고려를 합니다. 앞서 정의할 때도 그래프를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무한 그래프 개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유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에 가까우면 밀집 그래프라고 하고 반대로 간선수가 0에 가까우면 희소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밀집 그래프이면 또 희소 그래프이면 그것을 자료 구조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
이 그래프가 밀집이냐 희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접 행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접 리스트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밀집 그래프의 경우에는 인접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하고 희소 그래프는 인접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N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대 간선수는 얼마가 되냐? 진입과 진출과 진입 노드가 같은 간선의 존재를 고려하면은 이만큼 필요하고 노드가 같은 간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만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개가 있으면 간선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최대 간선수가 되겠죠. 요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요걸 고려하면 총 3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있으면 3, 2에서 3개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늘려보면 3개가 있으면 요 진입과 진수와 같은 간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3, 2 나누기 2니까 3개면 이게 최대 간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요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방향 그래프이면 또 이 개수가 요 나누기 2가 없어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고 좀 설명을 이어가면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V는 A, B, C, D이고 간선은 A, B, A, D, B, C, C, D 4개가 있습니다. A의 인접 정점은 B와 D이고 A의 차수는 2가 되겠습니다. 경로 A에서 C까지의 경로는 A, B, B, C 또 A, D, D, C 2가지가 있죠. 경로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주기가 있죠. A, B, B, C, C, D, D, A 이렇게 주기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향 그래프입니다. 여기에는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 A, B, E, L, M이 있고 간선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존재합니다. A의 인접 정점은 2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갈 수 있는 거죠. A의 진출 차수는 1, A의 진입 차수는 2예요. 진출 차수의 개수가 인접 정점의 수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는 M에서 A의 경로는 요 경로가 있고 요 경로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로도 존재합니다. 경로의 길이는 요 경로는 3입니다. M에서 B, B에서 L, L에서 A 주기도 있죠. 이렇게 A, EA 그거 말고 또 있나? 요 L 자체도 주기이고 다른 거는 주기가 없죠. 완전 그래프의 예.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이웃 노드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완전 그래프에서는 얘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이웃을 고려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N개의 정점이 있으면 방향 그래프는 요만큼 존재하고 무방향 그래프는 요만큼 나누기 1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둘, 셋, 넷, 5개니까 노드들 곱하기 5 한 다음에 이게 2번 카운트 돼야 되죠. 얘 때문에.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방향 그래프, 완전 무방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중치 그래프의 예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은 10, 서울에 천안 90,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여기에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인접 행렬 방식이 있고 인접 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즉 그래프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 싶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인접 행렬 방법이 있고
인접 리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접 행렬은 m by n 행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는데 이 행에 A에서 B로 가고 D로 가니까 여기가 1, 1 되어 있습니다. 즉 비가중치 그래프는 여기 0, 1로 했는데 true, false로 불연 배열로도 불배열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진출 차수가 되겠고 요거는 진입 차수가 되는데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게 대칭이 돼서 나머지 반이 실제로는 중복된 쓸모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A는 1이지만 이게 대칭이 안 되겠죠. A에 들어오는 건 2개. 그래서 열의 합은 진입 차수가 되겠고 2로 들어가는 거에 차수가 되겠고 요 행은 진출 차수가 돼요. 요 A의 진출 차수가 됩니다. 1, 요게 2이니까 A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n제곱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소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값들이 대부분 0이에요. 거기다가 무방향이면 반은 낭비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집 그래프이면 이 각각들이 의미가 있고 더욱이 방향 그래프이면 이제 모든 중복된 게 아니라 모든 노드들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방향이 있고 밀집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공간 낭비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인접 리스트는 요 노드마다 연결 구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노드로 인접되어 있는 BD, B는 AC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A에서 나가는 것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A에서 B, D로 가니까 A의 진출 차수는 알 수 있는데 진입 차수는 계산하기가 힘들죠. 모두 봐야 돼요. 이 경우도 모두 뒤져봐야 A가 2로부터도 들어오고 L로부터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인접 리스트라고 해서 그러면 A의 2L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역인접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출, 진입.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는 거겠고 그러면 얘네들을 삭제하고 뭔가 어떤 정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어느 게 더 유리해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프의 수정 측면에서는 인접 행렬 방식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그런데 이 인접 리스트 방법은 정보를 최적화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낭비되는 중복되는 정보나 낭비되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희소 그래프에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희소 그래프에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탐색 또는 순회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은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이용하는 거고 너비 우선 탐색은 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트리를 탐색할 때 이미 살펴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리는 그래프의 한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A가 C로 가고
E로 가고 B로 가고 또 A에서 B로도 갈 수 있습니다. 즉 트리는 이렇게 순회를 하면 한번 갔던 데를 다시 방문할 일이, 그러니까 이 노드의 자식을 따졌을 때 또 이미 왔던 노드가 다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에서는 주기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이 노드가 여러 노드로부터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visited라는 정보를 별도로 유지해서 한번 방문한 노드는 그 스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 번만 방문하고 그 일정한 이 노드들을 모두 방문하면 그 순회를 멈출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스택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알 수 있게끔 visited라고 하는 불리언 배열이나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Q에서도 같은 visited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스택은 이 스택의 인접 요 이웃들을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를 집어넣고 이제 A를 빼서 스택에다가 B를 먼저 넣고 C를 넣나 아니면 C를 넣고 B를 넣나에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Q에도 뭐 마찬가지죠. A를 빼낸 다음에 이제 B, C를 넣으면 B가 나오겠죠. 먼저. 그 측면에서 스택을 쓰면 얘는 C가 나오고 B가 나올 텐데 약간 그 구현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트리를 사용해 봐서 알겠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left, right 형태대로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C, B, D 세 개가 있으면 어떤 애들을 어떤 순서로 추가했냐에 따라서 이 방문하는 순회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BFS에서는 같은 레벨에 있는 얘와 인접한 애들을 먼저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C가 됐든 B가 됐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얘네들보다 얘네들을 먼저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DFS는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쭉 갑니다.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간 다음에 뭔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든 DFS라든 BFS라든 그래프에 있는 노드는 한 번만 방문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노드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만큼만 방문하니까. 그런데 간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검토해야 되는 양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visited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고 DFS는 이렇게 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순회의 한 가지 응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의 연결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노드 집합 G를 알고 있으면 특정한 노드에서 DFS나 BSF를 이용해서 진행해 봤을 때 모든 노드를 만나게 되면 그거는 연결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어떤 노드에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노드의 수가 G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 여부를 알고 싶으면은 DFS나 BFS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탐색해 보면 된다. 그래서 그 탐색의 결과가 전체 그래프인지 아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하다 보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신장 트리로 바꿔서 트리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스패닝 트리, 신장 트리라는 건 G의 부분 그래프 중 G의 모든 정점들을 포함하는 트리를 우리가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A, C, B, D, E 이게 그래프이면은 5개의 노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부분 그래프이지만 신장 트리는 아닙니다. 2가 빠졌죠. 얘는 부분 그래프이지만 트리가 아니에요. 얘는 신장 트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신장 트리를 구한 다음에 어떤 필요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장 트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이거 역시 깊이 우선, 너비 우선 탐색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그래프가 있으면 이 A로부터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 탐색을 통해서 거쳐간 그 노드와 간선들로 구성된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DFS로 이용해서 만든 신장 트리가 되겠고, 요거는 BFS로 만든 신장 트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ON의 신장 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소 신장 트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신장 트리는 가중치 그래프에서 간선들의 가중치 합이 최소인 신장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아까도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신장 트리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DFS로 만들 수 있고 BFS 만들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가중치 합이 최소인 신장 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요 검게 되어 있는 것이 최소 신장 트리인데, 이 최소 신장 트리는 구하는 프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크루스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기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장 트리는 되게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최소 신장 트리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자, 가중치 그래프의 표현. 가중치 그래프는 아까 비가중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연결 구조였을 때 노드들만 들어가고, 인접 행렬로 만들었을 때는 0, 1 또는 불리언, true, false로 나타내면 되는데, 가중치 그래프는 이 간선에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 동경,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북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80이라는 정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인접 리스트 방법이고, 그러니까 리스트에는 엣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엣지 정보. 그러니까 얘가 소스가 되고 얘가 데스티네이션, 이웃이 되는 곳, 그리고 그 가중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인접 행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정수로, 만약에 가중치가 정수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가중치가 뭐 다르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1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마이너스 1이 제주에서 어디는 못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중치가 항상 0이나 양수이면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가중치가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는 표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인접 행렬로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해결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